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4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139명으로 부평 31명, 계양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사이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옹진군 여객선과 관련해선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 확진자는 모두 5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지난 22일 병원으로 이송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숨진 환자가 사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의 전체 확진자는 708명으로 부천 46명, 김포 2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34명으로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6시 기준으로 부천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에 근접했습니다. 부천시는 24일 현재까지 지역 접종 대상자 76만 명 가운데 79%인 6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시민은 전체의 46%인 3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철도망 유치로 풍파를 겪은 김포시가 정부 철도망 계획 이후 후속 절차에 돌입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노선은 보완하고 신규 노선 발굴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 철도망 계획 확정 이후에도 김포시는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르게 또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내는 것,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노력했던 GTX-D 원안에 대한 노선 또한 경기도와 또 중앙정부하고의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이후에 가장 홍역을 알았던 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포시는 서울을 지나지 않는 해당 노선의 보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1월부터 자체 용역에 들어갑니다. GTX B노선을 함께 쓰며 서울에 진입하는 방안뿐 아니라 차량기지 위치, 역사 환승 계획 같은 김포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도 살핍니다. 당초 시민들과 요구해왔던 수도권 동서 연결 노선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남부 광역급행철도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계획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첫 과제입니다. 추가 검토 사업에 오른 서울 5호선 연장은 경제성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성이 가장 높은 노선을 다시 찾고 지지부진했던 지자체 간 합의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 계획에 오른 인천 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빠른 건설을 위해 속도를 냅니다. 인천시, 고양시와 함께 손을 잡고 당장 다음 달 말부터 공동 용역을 추진합니다. 수요나 비용, 기술 검토가 이 안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새 지자체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김포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또 다른 신규 노선이나 기존 철도 노선과의 연계 노선을 찾는 데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도 그 목적 중 하나인데요.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이 최근 인천시의 사회적 기업 지원 대상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평가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중고 물품들을 수리해 유통하는 계양구 재활용센터. 이곳 직원의 대부분은 노숙인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일을 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재활용센터의 경영 상황은 현재 최악입니다. 작년, 재작년 대비하면 많게는 50% 매출이 급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임대료하고 인건비 맞추는 상황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죠. 계양구 재활용센터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양구 재활용센터를 포함한 노숙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인천시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됐다면 최대 3년간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업에서 탈락한 결정적 이유는 평가 항목에 포함된 고용 지속성. 직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자립을 하면 기업을 떠나는 노숙인 사업장의 특성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제1우선은 극취약계층, 노숙인, 중증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가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인천광역시 심의위원회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인천시가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외 이웃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실제로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초기 단계인 일자리 제공에만 집착하고 이제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 등 점차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좀 폭넓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만을 중시하는 기준은 수정,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애쓰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 하지만 정부의 시선은 그들의 주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24일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과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주민 대표와 전문가, 정치권, 인천시 공무원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오홍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안은 입지 예정 지역의 의견과 법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인재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김포시와 기업, 학교가 상생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김포시와 주식회사 SBB테크,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는 24일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김포 대표 산업을 키우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첨단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향후 김포 골드밸리 입주한 후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와 협력해 우수 인력을 키우고 2025년까지 1,4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부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충전 거치대를 설치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기의 정상적인 반납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5월부터 전용 무선 충전구역, 이른바 킥스팟에 반납하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과 상점 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결과 이용자 대비 거치대 반납률이 최대 80%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4개월 동안 실시된 위치 데이터 분석에서는 무선 충전 킥스팟 반경 20m 안에서는 10대 가운데 8대가 정상 반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개발한 무선 충전 킥스팟은 국내 최초로 부천 역곡역 일대 5곳에 설치됐습니다.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가 개막해 다음 달 24일까지 수원 화서문과 장안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화성 성벽과 화서문을 스크린으로 미디어 파사드와 라이트쇼가 펼쳐집니다. 미디어 아트쇼는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여민동락을 문무예법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24분간 상영됩니다. 또 화서문과 성곽 안팎에 예술 경관 조명이 설치돼 신비로운 야경이 연출됩니다.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앤 라이트쇼, 그리고 또 성안에서 펼쳐지는 빛의 거리, 빛로드, 행공동 빛로드라는 축제가 있고요. 그 안에서는 다양한 포토존과 또 이제 정조의 사상인 문무예법의 사상에 대해서 저희가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 형태의 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집하지 않고 산책하며 감상할 수 있는 워킹스루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관람객들의 동선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기 위해 뉴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행궁동 카페거리와 야외 공간에 전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부천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새로운 문화시설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부천 시민들은 빠르면 2, 3년 안에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와 예술을 폭넓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3년 문을 여는 부천 아트센터. 현재까지 공정률은 50%로 내년 6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부천 아트센터 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승인도 남아 있습니다. 완공 후에 운영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을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만화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웹툰 융합센터와 폴리스튜디오도 순항 중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동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낡고 오래돼 재기능을 다한 시설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드라마 등 촬영 장소로 이름난 부천 아트벙커.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쓰레기 소각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미 갤러리 등으로 운영 중이지만 폐쇄됐던 일부 시설의 추가 보수를 거쳐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부천 작동 군부대 부지에서도 문화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앞으로 또 다른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시민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공연부터 콘텐츠 제작의 구심점이 될 지역 문화시설 계획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완공 이후 부천을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삶의 구성원으로 지역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네, 특히 환경 전문가로 지역 환경 보존에 앞장서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재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역의 한 이주 여성 단체의 사무실, 환경 관련 수업이 한창입니다. 강사는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어 재활용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여기 섭 씻고서 다시 쓰면은 뭐죠? 재활용, 리사이클. 근데 이거 종이컵 이렇게 과분히 만들면 뭐죠? 재활용. 새로 활용하는 거. 재활용. 그래서 업사이클. 강연에 이어 시작된 실습 시간. 버려진 양말목으로 화분을 만듭니다. 진지하게 작품 만들기에 집중한 아이들. 다 만들고 나니 뿌듯합니다. 우리 환경 보호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나무를 많이 심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여기 안에. 이날의 강사는 서혜림 씨. 환경 전문가로 처음 강단에 선 날입니다. 애들하고 재밌게 잘 해주고 또 애들은 잘 해줘서 감사하고 재밌어요. 지난 2004년 남편을 따라 한국에 정착한 서혜림 씨. 이주 여성 단체에서 활동하던 그는 올해 초 환경 전문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등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서혜림 씨는 지난 7월 업사이클 강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이주민들이 많은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일자리 부분들이 항상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런 그 수업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퀄리티가 좀 높은 강사 활동이라든지 안정된 정착 생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로 시민들 앞에 선 서혜림 씨. 이제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요즘 환경 오염 너무 심하게 하고 또 환경 기후가 변화 심한데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제 강의 통해서 한국에서 쓰레기 많이 줄이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거 목표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결혼 이주 여성들. 그들은 이제 전문성을 앞세워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